자, 요번에 또 저희가 좀 모실 분은요. 네. 제가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네. 수원지방법원에 부임한 막내 판사님이십니다. 우리 김동현 판사님이세요. 네.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일로 오시죠,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의자입니다. 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네. 괜찮으세요? 네. 네네. 네. 직접 한번 그 판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오동현 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사회적 편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가운데점, 경제 가운데점, 사회 가운데점 문화의 사실 유퀴즈 섭외를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판사님께서. 네,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제가 나가서 누군가한테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출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저 우리 판사님께서는 좀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겁니까? 일단 판사 임용은 지난해 10월 달에 돼서 계속 연수를 받고 올 3월 1일부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지금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지금 한 달 정도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재판 들어갈 때마다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요. 예. 이제 아직 좀 얼떨떨해요. 근데 이제 진짜 내가 판사가 됐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죠. 법복을 입으면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재판에 오시는 당사자분들께서 제가 재판을 잘 하는지도 보실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예전에는 이제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뭐 사법연수원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뭐 판사님도 되시고 검사님도 변호사님도 요즘은 어떻게 이렇게 해야 판사님이 되실 수 있는 겁니까? 판사가? 저는 이제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요. 예. 이제 변호사로 법조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 2년 하고 서울시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에서 3년 좀 넘게 일하다가 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을 하시다가 판사 시험을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판사 시험이 첫 번째로 그 서면 작성 평가를 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류를 내서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하면 그 민사, 형사, 경력 인성 면접을 3일에 걸쳐서 봐요. 3일에 걸쳐서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국민 상대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공개를 해가지고 조회를 받은 다음에 판사 임용이 됩니다. 아니 그 저 검사님을 저희가 좀 만나 뵀었어요. 근데 검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내 검사 때 그 밥 총무로 매일 점심 메뉴를 정하셨다고 하는데 네. 우리 판사님들도 뭐 이렇게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 법원에서는 보통 그 재판부에서 밥을 먹을 때 우배석 판사님이 좀 관리를 많이 하시고요. 네. 뭐 돈 관리라든지 뭐 메뉴 정하는 것도 예. 우배석 판사님이요? 네. 저는 자배석이고 저보다 선임이신 분이 이제 관리를 하시고요. 이게 그 이제 재판부에 가끔 보면 판사님이 3분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이제 우측에 계신 분이 우배석 판사님, 네. 좌측에 계신 분이 좌배석 판사님이군요. 그쵸. 그러면 좌배석 판사님이 가장 그 막내라고 보면 되는 네네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몰라서 우배석 판사님이라고 하시길래 우배석 씨구나. 그러면 근데 좌배석 판사님은 좌배석 씨고. 좀 몰랐어요. 그래서 우배석 판사님.
아니 그 저 판사님은 좀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요. 네. 이제 재판이 있는 날은 이제 아침에 재판 준비를 좀 하고 10시에 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심 먹기 전까지 재판을 하고 하시고 2시부터 다시 또 재판을 하고요. 하시고요. 재판이 없는 날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계속 기록을 읽고 배석 판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이제 판결문을 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판결문 써야 될 게 있으면은 판결문을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다른 일은 없고요. 아니 그러면은 저 보통 그 일주일에 한 재판을 몇 개 정도를 하는 겁니까? 저희 부는 보통 20몇 건 정도를 하루에 합니다. 하루에? 하루에요? 네네네. 재판을 하루에 20몇 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사건 같으면 당사자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민사 재판은 서면과 증거를 뭘 냈는지 확인하고 뭐 이제 절차적인 얘기를 하고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는데요. 간단한 사건은 5분, 10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 아 진짜요? 네네. 근데 또 증인 신문이 있으면은 증인 얘기를 다 들어야 되니까 1시간 이상 하기도 하고요. 야, 아니 그러면은 좀 그 재판이 없는 날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기록을 살펴보거나 뭐 판결문을 쓰신다고 했는데 기록을 뭐 한 뭐 2,000페이지 뭐 몇천 페이지 되는 거를 뭐 이렇게 보기도 한다고. 네, 그렇죠. 민사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들은 몇천 페이지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건 중에 사건 기록이 제일 두꺼운 건 6,000페이지가 넘어요. 6,000페이지요? 네. 이제 점자로 만들어진 걸로 보시는 건가요? 제가 점자를 잘 쓰진 못하고요. 네. 사건 기록을 뭐 한글이나 워드 같은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주면 그걸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탄산을 피하고 앞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에 임하지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야, 근데 그 일일이 그걸 다 들으시려면 그 6,000페이지의 내용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뭐 저한테 배당된 사건이니까 제가 다 읽고 잘 판단해야죠. 네. 민족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의 가운데적 인도와 분포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공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탁하며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아니 이게 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건 기록 외에 증거물도 보시는 방법이 있다고 또 그래요? 네네. 그 이제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같이 일하는 속기사님한테 설명을 듣고 그다음 뭐 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손으로 짚어가면서 땅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고. 원래 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판사가 꿈이셨나요? 사실 저는 판사가 되는 게 굉장히 최근에 생각한 일이고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어릴 때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네. 과학고 갔고 카이스트를 갔거든요. 아, 네? 네. 카이스트를 졸업하신 거예요? 네네네. 아. 이게 영어 원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책이 안 읽히니까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게임 하다가 이제 대학원에 떨어졌어요. 떨어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로를 다시 좀 탐색을 해보다가 뭐 결국은 이 길로 왔습니다. 야 그럼 어떻게 보면 그 게임이 상당히 좀 지금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는데 큰 또 영향을 미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이 좀 꼬였다가 이제 다른 길로 간 거죠. 네. 아니 그 저 변호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또 판사가 되셨는데 이게 또 뭐 이 판사가 돼야겠다라고 또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계기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로스쿨 갔을 때는 이제 뭐 IT 전문 변호사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고로 이제 시력을 잃게 되면서 또 이제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보다 먼저 판사가 되신 최영 판사님 계시고 뭐 이제 그분이 이제 판사 생활을 잘 하고 계신 게 기사 같은데 나오니까 저도 이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판사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판사인 최영 판사가 동료 판사의 팔을 잡고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된 이어폰을 통해 판결 기록을 듣는 모습은 조금 남달랐지만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최 판사는 아직까지는 업무를 보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면으로 된 진술 자료나 증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조인께서 기록을 전부 다 타이핑을 해주고 계시고요. 타이핑한 기록을 제가 이제 컴퓨터로 듣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판사라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판사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고교 시절 이후 점차 시력을 잃었지만 서울대법대에 진학한 뒤 5차례의 도전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시각장애인 쪽에 좀 발이 넓으세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뭐 같이 남산 산책로 걷고 거기서 이제 마라톤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게 사시는 거예요. 연애도 하시고 뭐 일도 잘 하시고 뭐 즐길 것 즐기시면서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게 좀 충격이 굉장히 좀 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게 사실 잘 믿어지지 않고요. 그 수술대에서 바로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됐으니까 뭐 내 인생이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 이제 사고 직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예. 네. 아니 그래서 저 그 로스쿨을 휴학하시고 어머님의 권유로 이제 절에 또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 달 정도 좀 계셨다고. 네. 그때 3000배 기도를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이제 제의가 예. 아는 스님한테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3000배가 뭐 한 달 동안 3000배 나눠서 하면 하루에 100배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이제 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루에 3000배더라고요. 하루에 아유, 하루에 3,000배가 아우 그 새벽에 시작해가지고 밤 10시 반까지 한 10시간 이상 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9만 배를 하고 네. 9만 배요? 하루에 3,000배씩 한 달 동안 9만 배요? 네네. 어우 무릎도 그렇고 막 네. 어우 진짜 온몸이 너무 진짜 아팠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때 한 달 동안 한 7kg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포기한다고 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을 했고요. 오히려 이게 몸이 힘들면은 마음이 힘든 게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때 첫날 절을 하고 제가 그때 사고 이후에 처음 울었어요. 이게 한 일주일 울고 나니까 이제 한이 좀 풀렸는지 그때부터는 이제 안 울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 3,000배를 하고 다음 날 그게 야 이게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3,000배를 또 어떻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되게 기적을 바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하죠. 그래도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심경이 변화가 좀 크게 오셨나 봐요. 그래도. 좀 어떠셨습니까? 그때 이제 기도 끝내고 스님께서 이제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을 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되게 저한테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눈을 뜨기를 바랬죠. 내가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제로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눈을 뜬 것과 사실 다름없는 기적이 생긴 거죠.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냥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말 그대로 시각은 없어졌지만 뭐 다른 걸 통해서 세상을 느끼고 세상과 교감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신 겁니까? 그죠. 처음에는 제가 뭐 재활이 전혀 안 된 상태여서 네. 뭐 처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사람 도움을 필요로 했죠.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스스로 어디를 다니질 못하니까 뭐 도우미 친구들이 같이 강의실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이런 네.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할 수 있던 게 전혀 없어서 그냥 침대에 있다가 뭐 엄마가 밥도 먹여주고 씻겨주고 뭐 그랬죠. 사실 시각장애인이 이제 자립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보행이에요. 금요일마다 수업 없는 날 가가지고 훈련을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실내에서 벽 따라서 이동하는 방법, 문 찾는 법, 계단 오르내리는 법 이런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지팡이 들고 처음에 옥시간 문 밖에 나갔다가 길에서 차 소리 들으면서 걸어보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버스도 타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환승도 해보고
예전에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할 수 없게 된 것들이 하나하나 저한테 다시 기능이 돌아오는 게 되게 성취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제일 두려웠던 건 사실은 내가 학교에 돌아가면 잘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이제 교과서를 직접 쓰신 교수님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는 원본 파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을 좀 주실 수 있냐 이런 부탁도 드렸고, 뭐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신청을 한다든가 뭐 어디다가 좀 타이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책들은 급하게 비용을 들여서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 한 권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책인 거예요. 이제 그 비용을 이제 정인의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대충 할 수가 없죠. 그런 교재들이 없다고 해도 몇몇이 이제 저한테 도우미를 자청을 해서, 원래 이제 뭐 손으로 쓰던 친구들도 이제 노트북으로 필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필기한 파일들을 전해줬죠. 그 전까지는 4점대 학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복학해서 첫 학기에 4.1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기 최우등상을 받았거든요. 되게 벅차고 이제 뭘 해도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동동거렸거든요. 공부해야 되는데 뭐 공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뭐 그럴 때 막 스트레스 받고 남들보다 뭘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하는데, 그 생각이 싹 사라지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몇 등이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마음이 편하게 되면서 공부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야, 근데 이게 참 그 대단하신 게 로스쿨을 또 우등생으로 졸업.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운도 좀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 우등생이 운으로 됩니까 이게? 예. 아니 그 저 평소 쉬실 때는 좀 뭐 하십니까 우리 그 판사님께서? 쇼다운이라고 시각장애인 운동이 있는데 이제 오. 쉴 때는 그걸 하고요. 뭐 마라톤도 하고요. 근데 이게 쇼다운이 어떤 스포츠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 오락실에 그 에어하키 알죠. 예, 알아요. 그거 재밌잖아요. 네, 재밌어요. 이제 그거의 시각장애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소리 나는 공을 가지고 이제 눈을 가리고 소리만 듣고 이제 그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랑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편에 골을 넣으면 되는 골을 거죠. 넣으면 되는 거죠. 그게 쇼다. 근데 그 국가대표로 그 대회 출전하셨어요. 네, 이탈리아 갔다 왔어요.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전은 44명 중에 42위. 세계 벽이 높더라고요. 아니 그 혹시 그 우리 판사님은 첫 재판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첫 재판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막 지나갔어요. 보통은 이제 잠시 일어줘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사님 들어오시고 앉고 서로 인사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 제가 제 자리를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희 재판부는 미리 가 있자 그래가지고 자리를 잡고 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당사자는 대리인분들을 맞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다른 재판부랑 똑같이 입장을 하고 자리를 찾아서 앉고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혹시 좀 뭐 지금까지 맡았던 재판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재판이 좀 있으시다면요? 제가 아직까지 사건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그 의료사고 피해자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약간 울먹으면서 진술을 하시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약간 겹쳐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분 마음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그 자식보다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시면은 그 자식만 혼자 남게 되잖아요. 아마 장애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좀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내가 가는 날까지 돌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근데 결론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분의 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의사가 잘못한 게 있느냐, 과실이 있느냐, 그리고 그 과실과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걸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여서 좀 더 꼼꼼하게 억울한 게 없는지 더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공통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혹시 본인께서 가장 가치를 두는 헌법 조항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나라 헌법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조항이 헌법 제10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뭡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조문이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가장 좋아. 아까 똑같이 얘기하셨네. 네, 진짜. 아까 그저 우리 네, 박인환 예, 전 예. 대법관님께서도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해줬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헌법 조문은 헌법 제10조인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국가의 존재 의미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그거를 보장해 주는 게 국가의 존재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판사님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굽니까? 사실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별로 무서운 게 없는데요. 결국 이제 사실 제일 무서운 거는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이죠.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재판을 해드리는 분들이 제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신다거나 이러면 이제 제가 옷을 벗어야겠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참 너무 좋은 정말 얘기를.